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여름 코로나 큰 재유행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촉촉 푹 살살 잘 원칙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중에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된다. 검사를 해보면 거의 2명에 1명꼴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최근에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 장염, 냉방병, 대상포진, 여러 감기 등이 면역력의 대혼란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아두니까 공기의 순환이 극도로 제한되고 여기서 바이러스의 어떤 밀도가 올라가기 쉽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자율신경계는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체온 조절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날씨입니다.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니까 겨울이 죠. 바깥은 찌는 듯한 혹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에서 우리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어디 맞춰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갈팡질팡이고요.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온, 혈액순환, 소화를 담당하는 자율신경계가 이런 와중에 덮친 격으로 부전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약화가 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앓으신 분들 살펴보면 이전에 굉장히 무서웠던 양상에 비해서는 한결 누그러지긴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하게 앓고 고생을 많이 하고요. 고령자거나 면역력 저하 관련되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양성으로 나오면 그분들을 잘 살펴보면 일단 점막이 굉장히 건조되어 있습니다.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침투, 결합, 그 다음에 번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두 번째,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겠죠. 열대야가 심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제가 자율신경계 부전증에 있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같이 무너지거든요. 손발이 차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치를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소화가 안 된다. 특징으로는 점막 건조, 잠 못 자는 것, 손발의 차가움, 수족냉증, 소화불량 등이 같이 결합을 했다는 거죠. 여름철에는 자율신경 부전증이 굉장히 오기가 쉬워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 있죠. 평상시에 저희 병원에 오실 때 보면 체온이 낮았던 분들이 많아요. 저체온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체온인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진 이유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있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대사 시스템인데 대사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오게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여름에 냉방 환경하고 맞물려서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체온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 건조증이 있으면서 손막이 건조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24년 코로나의 증상들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단 열이 많이 나고요. 기침, 가래는 대부분 심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목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죠. 목소리가 변했다. 신목소리 난다. 그리고 미각이나 후각 기능이 떨어졌다. 그런 분들이 많고요. 특이하게 아주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데 뭔가 몸살기가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 양성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평소에 자기가 걸렸던 감기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평소의 컨디션하고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만약 걸렸다고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코로나 환자가 접촉을 하더라도 본인의 면역력이 일정 정도 이상 힘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와서 정식을 하지 못하거나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양상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걸린 사람과 그리고 걸리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평소 계절보다 물을 조금 더 먹으라고 그러죠. 200~300cc에서 500cc까지 물을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외 활동을 한다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건조되는 환경이니까 물을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시로 마셔주셔야 됩니다. 소변 색깔을 체크해서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춥게 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에어컨을 계속 쓰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집니다. 저체온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에어컨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약간 이 긴팔에
가디건이나 입을 수 있는 기옷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걸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거나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휴식을 더 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전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휴식하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면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무조건 쉬고 또 쉬어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살살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코로나에 걸린 분들 몸에 전반적인 생체 리듬이 무너진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나빠져서 또 운동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쯤에 간단하게 나가서 간단하게 달리기를 한다든지 빨리 걷기를 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준다든지 하면서 몸의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주로 실내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 실내에서라도 간단하게 걷고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마철이 끝났습니다. 장마철 동안은 습도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찌는 듯한 더위잖아요.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에어컨을 가동하고 선풍기 켜게 되면 전망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습도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건조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수건을 축축하게 늘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걸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따뜻한 수증기를 코에 들여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샤워물을 받아서 코로 수증기가 따뜻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신욕이나 족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상이라면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누로 20초간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도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좀 가지시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또 오랫동안 끌고 가는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콧물을 풀었다든지 기침을 했다든지 재채기를 했다든지 용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코로나의 전파를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입맛이 되게 없어지거든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제한을 두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입맛이 도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과일,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섭취하십시오. 일단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여름철에 떨어진 컨디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이것저것 제한을 두지 말고 본인이 손이 가고 입맛이 땡기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환기를 시킨다는 것은 실내 오염원을 바이러스 전체의 밀도를 낮추면서 바깥 공기와 안쪽 공기를 순환을 시키면서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시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확진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 받고 나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자기가 제대로 위생관리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거 내가 왜 걸렸지 별 의미가 없죠.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맞을 매를 먼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촉 푹 살살 잘을 말씀드렸는데 촉촉 수분 섭취를 잘 하셔가지고 장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잠을 푹 주무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시간 정도 더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낮에도 쉬는 시간을 더 가져주십시오. 푹 자고 푹 쉬어 살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 덥답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리듬이 망가집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수호 천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드셔야 됩니다. 입맛 없다고 자꾸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항체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단백질, 야채, 좋은 탄수화물, 좋은 불포화지방산 충분하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좋지만 걸렸다면 빠르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본인이 고령자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의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잘 요청하시고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걸렸다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빠르게 쾌차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